관저 집무실은 뻥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근의 광장의 김희종입니다. 대통령님에 관련된 가짜뉴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저희 발근의 광장이 진실과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많은 논란과 가짜뉴스 또한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잡고 싶은 가짜뉴스는 바로 관저 집무실에 관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출근을 안 했네, 약에 취해 잠을 잤네, 호텔에 갔네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관저 집무실을 이용한 대통령님의 당시 업무 내용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관저 집무실 및 경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 그리고 2014년 7월에 있었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2014년 10월에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 등에서도 밝혔던 것이며, 나중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라는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대통령님의 당시 직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엔 과거 청와대 참모까지 동원되어 관저에는 집무실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기사도 났고, 심지어 유시민은 청와대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다, 대통령이 거기에 있다는 건 뻥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셨지만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는데 무슨 업무를 했겠냐, 출근도 안 하고 약에 취해 잠을 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세월호 사고 원인을 대통령님에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평소 업무 스타일을 이해한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시공간의 구애 없이 국정 운영에 힘쓰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퍼스트 레이디를 하셨고, 그 뒤에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한국문화재단 등의 이사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셨고 약 15년 만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통령님의 경력을 훑어만 봐도 일반적인 업무 스타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당시에 집무실에 출근을 했냐, 업무 지시는 어디서 했냐 등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것인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라는 것입니다. 만약 큰 기업의 회장님이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거나 지시를 하면 그 회사는 안 움직이나요? 이병철, 정주영 회장이 회사 사무실에서만 삼성과 현대를 움직였나요? 물론 출퇴근이 꼭 필요한 분야나 업무도 있고 출퇴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리더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가 옳다고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리더의 업무 스타일보다 업무 성과와 결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업무는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의 이사장으로 계셨었고 국회의원으로 5선까지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출퇴근이 분명하게 있고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무, 즉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는 대통령님께서는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단전호흡 같은 운동과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시고 신문과 보고서 등을 챙겨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업무와 생활의 조화를 스스로 잘 관리하신 것입니다. 삼성도 자택이든 국회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업무를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댁에서 업무를 더 많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휴식과 생활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백봉신사상을 6회나 수상하셨습니다. 백봉신사상은 국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 득표를 종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범 의원에게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근을 잘 하셔서 받은 상일까요?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1년 6번 백봉신사상을 수상하셨다는 것은 사무실 출퇴근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일을 잘 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언제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오래된 보좌관이자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비서관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이 하루에 몇 건의 문건을 검토하고 의논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는 분입니다.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 100페이지씩도 올라가는데 대통령은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다 챙기고 밑줄 치면서 보십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아침 7시나 7시 반이면 전화가 옵니다. 그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각종 보고서를 보시다가 너무 일찍 전화를 하면 실례가 될까봐 기다리시다가 딱 그 시대쯤에 전화를 하십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업무에 파묻혀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업무 전화는 정비서관뿐 아니라 수석들과 장관들에게도 많았다는 것을 예전 기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 등 청와대의 모습이 종종 기사화되었는데 2013년 8월 한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모 수석은 휴대전화에 대통령 번호가 뜨면 벨소리가 다르게 울리도록 해놓았다고 한다. 곧바로 전화를 받기 위해서다. 그는 펜과 종이도 늘 갖고 다닌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9명, 장관 17명 모두 대상이다. 통화 시간은 30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이 워낙 현안들을 깊이 꿰뚫고 있는 데다 기억력이 좋아 구체적인 수치까지 물어본다고 한 수석은 전했다. 2013년 다른 기사에는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외에도 장관이나 수석을 관저로 부르는 일이 종종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가안보를 챙기는 것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무게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모든 시설이 대통령에게 업무 장소라고 보면 된다. 본관 집무실에 있든 관저에 있든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모들은 박 대통령은 사적인 시간도 주로 공적인 일에 쓴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관저에 돌아온 후에도 일하는 데 시간을 쏟아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취임 초인 2013년부터 난 기사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대통령의 국정운영 업무 스타일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 당시에 본관 집무실에 출근을 했냐 안 했냐, 관저에는 집무실이 있다 없다 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침소봉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공격거리임에도 대통령이 약에 취했네, 잠을 잤네, 머리 하느라 늦었네 라는 가짜뉴스와 교묘하게 얽혀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유시민은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다는 것은 뻥이다 라고 했고, JTBC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관저에는 집무실 개념의 공간이 없다 라고 했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이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관저를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가짜뉴스 바로잡기 거울방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청와대 관저는 본체 244평, 별채 150평으로 아주 크고 방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넓은 관저를 본인 편한 동선과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편하게 활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대통령이 안방으로 쓰던 방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작은 방을 본인의 침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한 대로 관저 집무실은 뻥일까요? 솔직히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 물리적인 관저 집무실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집무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저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책상과 PC가 있고 물론 전화도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주무시는 침실방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는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집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관저에도 집무실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관저에 집무실이 있냐 없냐, 출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대응 대처 업무를 잘 했느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느냐, 나라를 위한 업적과 성과가 있느냐로 따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업무 스타일보다 업무 성과와 결과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과와 업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자유도 없습니다. 정의와 자유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연설문집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